홍매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어도 가르치고 가끔 노래도 부르며 일상을 전하는 대구에 살고 있는 홍매쌤입니다. 강의 플랫폼 클래스위에서 중국어 원어민 발음에 대한 모든 비법 강의를 84강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깐칭이란 단어는요, 한자를 보면 감정이죠. 원어민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깐칭이라는 단어를 꽤 자주 사용합니다. 그럼 중국인들은 감정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평소에 자주 하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우리가 한국어에서 감정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언제죠? 두 사람이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거나 나 걔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라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체로 이렇게 감정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뜻으로 한국어에서는 많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중국인들은 이 깐칭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많이 그리고 또 자주 씁니다. 他们俩感情很好 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직역을 하면 그들둘은 감정이 아주 좋다. 감정이 좋다라는 말인즉 둘이 사이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서로에게 갖고 있는 감정이 좋다는 건 사이가 좋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感情很好 感情不好 라는 표현은요, 사이가 좋다 혹은 사이가 나쁘다 라는 뜻입니다. 한국어에서는 둘이 사이가 좋다라고 하지 둘이 감정이 좋다라는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사이가 좋다라는 표현을 깐칭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他们兄妹俩感情很好他们兄妹俩感情很好 그들 남매는 사이가 아주 좋다라는 뜻이고요. 夫妻感情很好 하면은 부부 사이가 좋다. 夫妻感情很好兄弟姐妹感情不好的原因在父母身上 형제자매의 사이가 안 좋은 원인은 부모에게 있다. 이런 문장도 있네요. 兄弟姐妹感情不好的原因在父母身上 물론 사이가 좋다, 안 좋다를 关系很好, 关系不好로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깐칭으로도 많이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감정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인데요. 앞에서 나왔던 예문 중에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가 있었죠. 이럴 때는 감정이 들어간 사자성어로 표현합니다. 感情用事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나요? 냉정하게 고려하지 않고 감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다를 感情用事라고 하는데요.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돼 라는 표현을 不能感情用事라고 합니다. 不能感情用事 이럴 때의 깐칭은 순 감정이란 뜻으로 쓰인 거겠죠. 그리고 감정을 상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좋다라는 표현도 가끔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로 논쟁을 하게 될 때 논쟁은 감정을 상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좋다. 争论一定要在不伤感情的前提下进行在不伤感情的前提下 자, 여기에서 伤感情은요, 감정이 상하다. 우리말로 하면 기분 나쁘다, 마음이 상했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争论一定要在不伤感情的前提下进行 하면은 논쟁은 감정을 상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좋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他的话真让人伤感情 그의 말은 정말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유난히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他的话真让人伤感情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这种情况是不是挺伤感情? 이런 상황 너무 감정이 상하지 않나요?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아주 기분 나쁜, 좀 감정이 상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这种情况是不是挺伤感情? 挺伤感情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한국어에서 감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 중국어에서는 깐칭이라는 단어를 쓰면 오히려 어색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들 둘은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는 만약 외국인 학습자시라면은 이 문장을 그대로 직역해서 互相有好的感情互相有好的感情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해도 뜻은 전달이 됩니다. 근데 원어민들은 이런 경우에 互相有好感互相有好感 이 好感, 호감이라는 표현을 쓰지 互相有好的感情이라는 표현은 잘 쓰진 않습니다.
나 걔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 할 때도 我对他有不好的感情. 안 좋은 감정, 不好的感情. 이것도 사실은 뜻은 충분히 전달이 되고요. 근데 원어민들은 이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 안 좋은 감정이 있다는 건 나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我不太喜欢他 하면 되죠. 我不太喜欢他. 혹은 이런 안 좋은 감정은 좀 더 구체화해서 나 걔한테 뭐 불만이 있다. 我对他不满. 我对他不满. 나 걔한테 매우 실망했어. 我对他很失望. 我对他很失望. 나 그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다. 我对他印象不好. 我对他印象不好. 그는 매우 이기적이어서 난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他很自私,我不太喜欢他. 他很自私,我不太喜欢他. 이렇게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좀 더 구체화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不好的感情은 그러면 중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걸까? 그것도 아니에요. 不好的感情을 중국어에서도 사용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남녀 관계에서 안 좋은 연인 관계를 표현할 때 不好的感情이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感情은요 중국어에서 남녀 사이의 그 사랑 관계를 뜻하는 단어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感情出了问题 하면은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感情出了问题. 结束了一段不好的感情 여기에 不好的感情 들어가죠. 结束了一段不好的感情 하면은 안 좋은 연인 관계를 끝냈다 이런 뜻이 됩니다. 一段失败的感情里面我们应该学会哪些事? 실패한 사랑에서, 실패한 연인 관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런 문장도 있더군요. 네, 이렇게 感情은 남녀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자, 인터넷에도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感情中男人常犯的错. 사랑 관계에서 남자들이 자주 범하는 잘못. 물론 여자들도 잘못을 범하겠죠. 그럴 때는 感情中女人常犯的错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青春期的孩子在感情上缺乏经验，他们很容易把一时的喜欢当成爱情. 무슨 뜻일까요? 사춘기 아이들은 사랑에 있어서 경험이 부족하다. 즉 연애 경험이 부족하다. 青春期的孩子在感情上缺乏经验. 그래서 일시적으로 잠깐 좋아하는 마음을 쉽게 사랑으로 여긴다. 他们很容易把一时的喜欢当成爱情. 네, 이런 문장입니다. 青春期的孩子在感情上缺乏经验，他们很容易把一时的喜欢当成爱情. 네, 자, 이 문장에서도 感情은요 사랑으로 표현된 거죠. 在感情上缺乏经验 하면은 감정에 있어서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감정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은 평소에 잘 안 합니다. 뒷문장과 연결해봐도 사랑, 연애 경험이 부족해서 그냥 일시적인 좋아하는 감정을 사랑으로 착각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단순하게 감정의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음 예문 볼게요. 중국 인터넷에 올라온 한 고민 상담 글인데요. 我在感情上容易冲动怎么改变这一点?我在感情上容易冲动怎么改变这一点? 자, 여기서도 在感情上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까 青春期的孩子在感情上缺乏经验할 때는 사랑에 있어서 뭐 연애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했죠. 근데 我在感情上容易冲动은 사랑이 아닌 감정의 뜻으로 쓰인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대해서 표현할 때 容易冲动, 좀 충동적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기 때문이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약간 기분이 오락가락,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런 폭이 심할 때 在感情上容易冲动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충동적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신중하지 못하고 남녀 관계에 있어서 쉽게 결정을 내리거나 할 때, 자, 만약에 앞에 고민 상담 글을 남녀 관계에 있어서 충동적인데 이걸 고치고 싶다. 이렇게 남녀 관계에 있어서 충동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할 때는 我在感情
问题上容易冲动. 이렇게 感情问题 뒤에다가 문제라는 问题 단어를 넣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나의 성향 자체가 워낙에 감정적으로 쉽게 충동적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남녀 관계에 있어서 충동적이라는 뜻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在男女情感问题上容易冲动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感情이라는 단어 한자의 위치를 바꿔서 情感, 정감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도 역시 남녀 사랑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또 꼭 남녀 사랑으로만 쓰이지 않고 두 사람의 두터운 정 할 때도 쓰입니다. 他们俩的情感深厚, 그 두 사람은 뭔가 정이 아주 깊다, 두터운 우정을 갖고 있다. 이럴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남녀, 난위를 붙이게 되면은 남녀 관계, 남녀 관계, 남녀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는 게 확실해집니다. 자, 남녀 사랑에 있어서 충동적이다라는 표현을 할 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충동적이라는 게 쉽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我很容易喜欢上异性. 나는 쉽게 이성을 좋아하게 된다. 약간 조금만 잘생기면 그냥 이성을 다 좋아하게 되는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我很容易喜欢上异性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러면 약간 남녀관계에 있어서 충동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남녀관계에 있어서 충동적이라고 하는 건 둘이 사귀다가 조금만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그만 헤어져. 我要跟你分手. 난 너랑 헤어질 거야. 혹은 我要跟你离婚. 난 너랑 이혼할 거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도 충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每次谈恋爱都是自己冲动提分手. 매번 연애할 때면 모두 내가 충동적으로 헤어지자고 한다. 뭔가 충동적인 그 기분에 자꾸 헤어지자는 말을 꺼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每次谈恋爱都是自己冲动提分手. 죄송해요. 每次谈恋爱都是自己冲动提分手. 네. 혹은 매번 남편과 싸울 때 늘 충동적으로 이혼하자고 한다. 每次跟老公吵架总是冲动提离婚. 总是冲动提离婚. 진짜 충동적으로 욱해갖고 이혼하자고 한다. 이럴 때冲动, 提离婚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感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단순히 감정이라는 뜻을 넘어서 사이가 좋다 혹은 남녀관계, 연인관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경우에 따라서 앞뒤 내용의 흐름을 파악해 봐야 할 때도 있으니까 感情이 들어간 중국어 문장을 여러분 많이 접하시면서 그 활용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알림, 댓글로 제작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매쌤이었습니다. 再见.